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11월 11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문제 1번 보시면 요 지하 2층, 예, 지상 12층에 사무소 건물에 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하는 거죠. 화재 안전 기준과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조건 1에 보시면은 요 11층 및 12층에 설치하는 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량은 각각 요 80개라는 얘기죠. 네, 후투밸브로부터 최상층 헤드까지의 요 실고, 다시 말해서 실양정은 60m, 배관 내 마찰 손실 수도는 20m라고 주어져 있고요. 네, 펌프의 그 효율은 70%, 물의 비중량 1000으로 주어져 있고, 동력 전달 계수 1.1이라고 해 있죠. 자, 물음 1번은 펌프가 가져야 할 전격 송수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이 펌프의 토출량 Q는 N 곱하기 80 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N은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으면 그 설치 개수고, 기준 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준 개수로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11층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 개수가 몇 개예요? 30개가 기준 개수죠. 근데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된 헤드가 각각 80개니까 기준 개수 이상이므로 기준 개수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N은 지금 30개를 적용하죠. 그래서 80을 곱하면 2400 리터 퍼 분이 바로 펌프가 토출해 주어야 알고 토출량이 되겠죠. 다음 물음 2번 가죠. 자, 물음 2번은 수원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원의 양 Q는 N 곱하기 1.6세제곱이죠. 그래서 N이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설치 개수고, 기준 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준 개수를 적용하죠. 기준 개수 30개를 적용하면은 48 세제곱미터가 바로 저장해야 할 수원의 최소 양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 가죠. 자, 펌프가 가져야 할 전격 송출 압력, 즉 토출 압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이 전량정 H는 실량정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 여기에다가 헤드의 방수압 환산수도 10m를 갖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실양정은 여기 조건 2번에 있죠. 후투밸브로부터 최고위에 있는 헤드까지의 실고가 60m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이 60m. 조건 3번에 가면 배관 내 마찰 손실 20m. 여기에다가 헤드 방수압 환산수도 10m를 갖다 더하면 90m가 바로 그 전 양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압력으로 우리가 그 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H를 수두를 갖다가 압력으로 환산을 하려면 요 압력 P는 비중량에다가 요 수두 H를 갖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것이 뭐예요? 메가파스칼이죠. 그럼 여러분이 물의 그 비중량이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라는 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에 H 90m죠. 그래서 곱하면은 단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 미터 없어지고 요 세제곱이 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단위는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 다시 말해서 킬로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82가 나오죠. 즉 90m 수두를 압력 단위로 고치면은 882kPa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건 메가파스칼이니까 0.88 메가파스칼이 바로 펌프가 가져야 할 토출 압력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으로 가죠. 자, 물음 4번은 전동기의 최소 동력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력 P는 물의 비중량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퍼세크죠. 여기에다 전량정 이놈을 102로 나눠주고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고 여기에다 전달계수 K값을 곱하면 바로 펌프의 최소 동력이 되는 거죠. 자, 물의 비중량은 얼마예요? 1000이죠.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량은 아까 우리 여기서 구했죠. 2400 리터 퍼 분이니까 이걸 세제곱 퍼 세크로 하려면 이게 2.4 세제곱 퍼 60 세크가 되는 거죠.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2.4를 6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Q값이 되는 거죠. 전량정은 몇 미터 나왔어요? 90미터 나왔죠. 자, 이거를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효율은 몇 프로? 70%니까 0.7. 전달계수 K는 1.1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력을 계산을 해보면은, 요게 바로 55.46이 나오는 거죠.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5번으로 가죠. 자, 물음 5번은 불연 재료로 된 천장에다가 헤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정방향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A의 최대 길이죠. 자, 정방향이라는 것은 요 헤드 간의 거리, 그다음에 가지간과 가지간의 거리, 요게 다 같은 거죠. 지금 교재에서는 여기를 지금 A로 한 거죠. 즉 가지간과 가지간과의 거리하고 헤드가 하고 헤드 간의 거리가 다 같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방향일 경우에 헤드 간의 거리 요 A는 2R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와 구조라고 지금 조건에 주어져 있죠. 물음 5번 끝에 보면 건물은 내화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내화 구조일 경우에 요 수평거리 R은 2.3m가 되는 거죠. 그대로 식에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2.3m 곱하기 코사인 45도. 요거를 계산하면은 3.2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의 최대 길이는 바로 3.25m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그림과 같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알람 체크 밸브 2차 측에 평면도에서 필요한 레두샤의 규격하고 그다음에 최소 수량을 갖다가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두샤라는 것은 관이 크거나 작아질 때 사용되는 관 부속이에요. 이런 게 바로 레두샤죠. 예를 들면 여기가 50mm고 요 반대가 예를 들어서 40mm다. 이런 게 바로 레두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그림에서 도면에서 관의 구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쉽게 여러분이 레두샤의 규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요 관경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 있죠?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25, 32, 그 다음에 40, 50, 그 다음에 65, 80, 90, 100.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거는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관경이죠. 그래서 여기는 235, 그 다음에 여기 10개, 여기 30개, 60개, 80개, 여기 1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관경이 되고요. 요거는 헤드의 그 개수예요. 헤드수. 설치할 수 있는 헤드의 개수죠. 그래서 관경 25mm가 담당할 수 있는 헤드는 최대 2개가 되는 거고요. 32mm는 헤드 최대 3개까지 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는 화재 안전 기준하고 좀 다르게 줬죠. 50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쪽 65mm가 지금 여기서 20mm라고 주어져 있죠. 20개 담당할 수 있다고 주어져 있고요. 80은 40개. 90mm는 안 써 있고요. 100mm가 헤드 100개를 담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보다 출제자가 주어진 조건이 우선하기 때문에 요 아래 제가 빨간 백목으로 써놓은 요 기준을 갖다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도면을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습식 유수검지 장치죠. 즉 알람 밸브가 있고 이쪽에 수평 주행 배관이 있고 바로 뭐가 있어요? 가지 배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가 100mm죠. 왜 그러냐면 이쪽이 헤드 한쪽 가지관에 헤드가 지금 5개, 이쪽 반대 5개죠. 그럼 한 가지관에 지금 10개가 설치되니까 총 헤드의 개수는 몇 개예요? 가지관이 지금 5개죠. 그러면 50개예요. 50개. 자, 그럼 헤드가 50개를 담당하려면 이 관의 크기는 50개면 요 40mm도 안 되죠. 80mm도 안 되죠. 80mm는 40개 담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100mm가 바로 100개를 담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는 100mm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쪽 반대편 마찬가지로 100이죠. 그래서 이 T는 항상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 T예요. 그래서 T가 지금 여기 100mm죠. 이쪽이 100mm예요. 반대편도 당연히 여기가 100mm면 이 반대편도 똑같이 100mm지 여기에 뭐 50mm라든가 아니면 뭐 150mm라든가 이런 T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이쪽이 100이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100mm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쪽은 최대 100mm예요. 100보다 이제 작죠. 그래서 100보다 이쪽은 항상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엔 지금 100mm를 사용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mm T를 사용했죠. 자, 위에는 헤드가 지금 몇 개 설치돼요? 10개죠. 10개면 최소 간격 몇 mm예요? 50mm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은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는 100, 15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배관은 몇 mm겠어요? 이 배관은. 요거는 지금 100mm 배관이고요. 자, 이 배관은 헤드 몇 개를 담당해? 이쪽 배관은 40개를 담당하죠. 40개를 담당하면 몇 mm 써야 돼요? 네, 80mm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그 배관은 지금 요 80mm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T는 지금 요게 80T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100mm에서 80mm 배관은 지금 여기가 100mm인데 이쪽 배관이 몇 mm예요? 이게 지금 80mm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써야 되겠어요? 레드샤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즉
요런 레두샤가 여기에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쪽은 100mm, 이쪽 작은 관은 8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에 레두샤가 여기 좀 화살표 모양을 해놨죠. 요게 바로 100 곱하기 80이라는 레두샤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100 곱하기 80짜리 수량 하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나갔고요. 다음 여기가 80mm, 80mm 위에 10개 담당하니까 이게 몇 mm에 50m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80인데 요 뒤에 헤드를 몇 개 담당해? 이 뒤에 관은 하나, 둘, 세 개니까 30개를 담당하죠. 그럼 이 배관은 몇 mm여야 되겠어요? 30개를 담당하면 당연히 65mm는 안 되겠죠. 그래서 80mm를 사용해야 돼요. 여기 80mm 사용해야 되죠. 그럼 여기가 80, 50이니까 여기가 80mm 배관이니까 여기는 레두샤가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80, 80이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헤드 몇 개 담당해요? 30개니까 여기 80이죠. 80, 80 위에 5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80에서 지나면은 헤드 몇 개 담당해요? 20개 담당하죠. 자, 20개 담당하면 여기 65mm면 되는 거죠. 요 배관은 65mm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80에서 65mm로 줄었으니까 요게 80 곱하기 80에 이 배관이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65mm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 당연히 여기 레두샤가 들어가야 되죠. 레두샤는 80 곱하기 65죠. 그래서 여기 80 곱하기 65mm 레두샤가 여기 하나 들어가는 거. 여기 요 화살표한 부분 있죠. 80 곱하기 65mm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5mm면 되죠. 20개 담당하니까. 그래서 65 곱하기 65, 5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헤드 10개를 담당하죠. 10개를 담당하면 여기 배관은 50mm면 되는 거죠. 요 배관은 50mm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65 곱하기 50짜리 레두샤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관이 축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50 곱하기 50 곱하기 50. 즉, 헤드를 몇 개를 담당해요? 10개를 담당하니까 50이면 되죠. 그래서 이 T는 당연히 50, 50 위에 50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여기 40mm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50mm에서 40mm로 줄어드니까 여기 화살표 된 부분, 요게 레두샤죠. 50 곱하기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 곱하기 40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레두샤. 그 다음에 이쪽 가지배관, 여기 수평 주행배관 있고, 여기 가지배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T가 50, 여기 50, 여기 50이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 헤드가 그냥 꺾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죠. 그냥 위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 T가 지금 50, 50, 50T가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헤드가 5개 있다고 가정을 하죠. 캡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배관은 몇 mm 해야 되겠어요? 이 배관은. 여기 헤드 지금 5개를 담당하면 40mm 돼야 되죠. 최소. 그럼 여기 50에서 40으로 줄어드니까 요 부분에 레두샤 들어가야 되죠. 50 곱하기 40 레두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 50 곱하기 40 요 레두샤가 몇 개가 들어가요? 셋, 넷, 여기 5개. 반대편도 또 5개죠. 총 10개가 돼요. 가지 배관 쪽에. 그 다음에 여기 40mm로 줄어드니까 여기
T에 50 곱하기 40짜리 레두시 하나 들어가죠, 여기. 그러니까 총 11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배관이 몇 밀리면 돼? 여기가 지금 40mm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40, 40, 위에 25가 되는 거죠. 자, 이 배관은 지금 4개를 담당하죠. 4개를 담당하면 할 수 없이 얼마를 써요? 그대로 여기 40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는 레두샤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T는 뭐예요? 이 T는 40, 40, 위에 25죠. 자, 여기 헤드 3개 담당하니까 여기 몇 밀리예요? 3개 담당하면 여기 32mm죠. 그럼 여기에 레두샤가 하나 들어가죠. 40 곱하기 32mm가 들어가죠. 몇 개가 들어가요? 오른쪽 5개, 반대편 5개, 총 10개가 들어가는 거죠. 40 곱하기 32가 10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 T는 32, 32, 위에 25죠. 자, 그럼 여기는 헤드를 지금 몇 개 담당해요? 2개 담당하죠. 2개 담당하면 25mm면 되죠. 그럼 여기 배관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다가 32 곱하기 25 레두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32 곱하기 25 이쪽 5개 이쪽 5개 해서 총 10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25, 25 위에 25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헤드 하나 담당하니까 최소 간격 25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레두샤가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요 T는 25, 25, 2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드. 자, 이 가지배관에서요, 헤드가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헤드를 설치하려면 디플렉터 있죠. 자, 이 헤드 여기 나사예요, 나사. 요거를 갖다 연결하려면 요 관이 지금 요 나사는 얼마짜리예요? 15mm짜리예요. 그럼 여기에 레두샤를 써야 되죠. 25 곱하기 15짜리 레두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25 곱하기 15 레두샤는 헤드마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헤드가 지금 몇 개예요? 50개죠. 그러니까 규격 25 곱하기 15짜리 레두샤가 50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레두샤 산출하는 요 방법은요, 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두샤라는 것은 이 관경이 T 같은 경우죠. 관경이 이렇게 작아질 경우에 큰 쪽, 이 T에서 큰 쪽은 100, 작은 쪽은 요 80을 갖다가 쓰는 요런 레두샤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요 개념만 알면은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고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레두샤는 여러분이고 인터넷에서 한번 레두샤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관 부속에 그림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3번은 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서 요 압력 스위치하고 설정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레인지하고 요 디프를 갖다가 설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인지를 얼마로 했냐면은 2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디프 차압을 0.3메가파스칼. 사실상은 0.3으로 안 하고요. 현장에서는 대부분 0.05 정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계산하기 좋게 0.3이라고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레인지라는 것은 펌프의 작동 정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펌프의 이 정지압이 바로 레인지예요. 그래서 이 펌프의 정지압은 그대로 레인지 값 2메가파스칼이 그대로 펌프의
정지 압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디프라는 것은 우리 디퍼런스의 약자죠. 차이예요, 차이. 즉, 2메가파스칼, 펌프가 2메가파스칼 되면 정지가 되죠. 자, 그럼 기동은 여기에서 0.2 디프, 이 차이가 0.3이라는 거죠. 0.3만큼 떨어지면, 즉 1.7 메가파스칼, 배관 내 압력이 0.3메가파스칼만큼 떨어지면 펌프는 다시 기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그 기동점은 2메가파스칼에서 차이 0.3메가파스칼을 뺀 요 1.7메가파스칼이 바로 기동 압력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나가죠. 네, 4번은 요 물올림 탱크에서 저수위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3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물올림 탱크는 요 수원이 요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물올림 탱크 또는 물을 불러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호수조라고 하죠. 호수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본에 가면 이 호녀라고 있어요. 호녀. 부르면 오는 여자들. 그래서 이게 부를 호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호수조라고도 해요. 물을 불러들이는 탱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전극봉이 있죠. 이게 바로 저수위 경보장치예요. 그래서 이 저수위 경보장치가 울렸다고 했을 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요 후트밸브나 아니면 펌프 아니면 이런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 급수장치가 있죠. 요 자동 급수장치 요 밸브가 폐쇄되거나 어떤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감수 경보장치가 작동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배수 밸브가 있죠. 그래서 요 배수 밸브를 모르고 열어놨을 경우에는 물이 계속 배수가 되니까 감수 경보장치가 동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문제 5번 가죠. 자, 케이블실이에요. 최적이 1000세제곱미터, 즉 방호구역 최적이 요 부위가 1000세제곱이죠. CO2 소화 설비를 하려고 하는데 요 설계 농도가 50%라는 거죠. CO2의 그 저장량하고 용기의 개수는 최소 얼마이겠는가 이걸 물어본 거죠. 단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설계 농도를 지금 50%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설계 농도 CO2 %는요. 여러분 이 공식은 암기하셔야 되죠. 21분의 21 마이너스 O2 %.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바로 그 CO2의 그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CO2가 지금 50%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O2의 퍼센트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을 여러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0 곱하기 21은 21에다 100을 곱하면 2100이 되죠. 마이너스 100 O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이행하면은 100의 O2의 퍼센트는 50에다가 2100 마이너스 50 곱하기 21. 그래서 여러분이 O2 퍼센트 이놈은 100분의 2100 마이너스 50 곱하기 21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O2 퍼센트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몇 프로가 나와요? 10.5%가 나와요. 이게 바로 산소의 농도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방출가스량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 방출가스량은 O2의 퍼센트분의 21 마이너스 O2의 퍼센트에다가 곱하기 방호구역 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출가스량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출가스량을 계산하면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분의 WRT죠. 여기서 여러분이 방출가스량 요 V를 아니까 여러분이 요 W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요 방출가스량 계산하면은요 얼마가 나온 거예요? 예, 1000세제곱미터가 바로 방출가스량이에요. 그래서 요 가스량을 뭘로 고쳐야 되냐면 무게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W는 계산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W는 RT분의 PVM이죠. 여기서 R은 기체상수 0.082, T는 이제 절대온도인데 여기서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이 표준 상태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 표준 상태라는 것은 압력이 1기압이고요. 온도는 0도C를 의미하죠. 그래서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0을 갖다 더한 거죠. 표준 상태 0도C. P는 1기압 그대로 대입한 거고요. V는 지금 방출가스량이 1000세제곱미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분자량, CO2의 분자량은 탄소가 12고요. 산소 16이 둘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CO2의 그 분자량은 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출가스량을 무게로 환산하면 1965.51kg. 요게 바로 뭐예요? 필요한 CO2의 그 저장량이 되는 거죠. 자, 용기의 개수는 용기 한 병당 얼마씩이에요? 45kg죠. 그러니까 요거를 45kg로 나눠주면 병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요 약재량을 한 병당 저장하는 무게가 45kg니까 나눠주면 43.68.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절상이에요. 그래서 정수로 표기하기 때문에 44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설 쪽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이 CO2의 그 퍼센트 구하는 공식이 있죠. 요 놈하고 그다음에 요 방출가스량 구하는 공식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체역학 할 때 많이 했던 내용이죠. 다음 6번 넘어가죠. 자, 6번은 이제 단골 손님으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포소화 설비인데 요 탱크에다가 고정포 방출구를 설치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특형 방출구예요. 특형 방출구는 그 플로팅 루프 탱크에 설치하는 거죠. FRT 탱크. 그래서 지금 물음 1번은 소화에 필요한 뭐예요? 수용액의 양, 그 다음에 수온의 양, 그 다음에 원액의 양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수용액은요, Q는 플로팅 루프 탱크니까 환상 면적, 여기에다가 방사 시간 곱하기 뭐예요? 표준 방사량 있죠? Q1. 요걸 곱해주면 수용액의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온의 양은 간단해요. A 환상 면적에다가, 환상 면적이 사실상 액 표면적이죠. 방사 시간에다가 표준 방사량에다가 물의 농도 있죠. 요 놈을 갖다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원액의 양이죠. 자, 원액의 양 Q는 마찬가지죠. 액 표면적 환상 면적에다가 방사 시간, 표준 방사량에다가 약재 농도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요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포소화 설비 나오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탱크 직경이 지금 몇 미터예요? 50m라는 거죠. 지금 이 탱크에 요 직경이 지금 몇 미터예요? 50m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 플로팅 루프, 불연 재료로 된 지붕을 여기다가 설치했다는 거죠. 요게 바로 지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상식 지붕이죠. 액면에 따라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액면은 요 적색으로 친 부분, 요 부분이 액면이 되는 거죠. 액표면적.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환상면적. 자, 그러면 플로팅 루프 여기 보시면 요 탱크의 옆면으로부터 요 플로팅 루프까지 요 거리를 몇 미터라고 주어져 있어요? 예, 2.5m라고 주어져 있죠? 여기가 2.5m면 이 반대편도 2.5m가 되겠죠? 자, 그럼 이 플로팅 루프의 직경은 몇 미터가 되겠어요? 50에서 양쪽 2.5, 2.5 빼면은 5m 빼면 45m가 되는 거죠. 요거를 지금 교재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플로팅 루프의 직경이 45m고 탱크의 직경이 50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빗금친 요 부분이 바로 환상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상 면적 요 A는 요 전체, 이 전체의 단면적이 뭐예요? 4분의 파이에다가 탱크 직경, 예, 50m의 제곱이죠. 여기에서 요 플로팅 루프, 요 직경에 대한 요 단면적, 플로팅 루프의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다가 플로팅 루프 직경이 45m죠. 45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파이는 어때요? 서로 공통이죠. 그래서 요거는 4분의 파이에다가 공통 빼내고요. 50의 제곱 마이너스 45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걸 지금 환상 면적을 이렇게 계산한 거죠. 자, 방사시간 20분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표준 방사량 제곱미터당 1분에 10리터씩. 약재의 농도는 3%죠. 자, 약재의 농도가 3%면 물은 몇 프로예요? 당연히 100에서 3을 뺀 97%가 이제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파이는 지금 뭘로 계산하라고? 조건에 3.14로 계산하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수용액의 양은 4분의 파이, 파이는 3.14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0의 제곱, 탱크 직경의 제곱 마이너스 요 플로팅 루프의 직경 45의 제곱. 요게 바로 뭐예요? 환상 면적, 요게 A가 되는 거죠. 방사시간 20분이죠. 표준 방사량 Q1이죠. 그래서 ATQ1 하면 745.75리터, 74,575리터가 바로 요게 수용액의 양이 되는 거죠. 자, 수온의 양은요, 우리 아까 얘기한 수용액의 양에다가 100분의 97,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수용액의 양이잖아요. 수용액의 양에다가 물의 농도를 곱해주면 그게 수온의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액의 양도 쉽죠. 원액의 양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수용액의 양이죠. 수용액의 양에다가 약재의 농도 3%, 100분의 3을 곱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원액의 양이 되는 거죠. 수온의 양은 지금 세제곱미터 답을 하나 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그 리터를 루베로 단위를 바꿔줘야 되겠죠. 다음 물음 2번은 뭐냐면은 가압 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이에요. 그래서 요 가압 송수장치의 요 분당 토출량은 우리 그 수용액의 양 있죠? 요 놈을 기준 시간 있죠? 요걸로 나눠주면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 되죠. 그래서 아까
수용액의 양이 74,575리터죠. 기준 방사시간 지금 몇 분이에요? 20분이죠. 20분. 그래서 20분으로 나눠주면 분당 3,728.75리터가 분당 펌프의 토출량이 되는 거죠. 물음 3번은 뭐를 물어본 거예요? 펌프의 최소 소요 동력값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의 동력은 물의 비중량, 여기선 물이 97%이기 때문에 물론 100% 물은 아니지만 1000으로 그대로 계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 비중량 그냥 1000을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펌프의 초당 토출량이 되는 거죠. 요 놈을 요게 3.72875 요게 리터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요 놈을 1분은 60초죠. 60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거 3.728로 끊어준 거예요. 요 놈을 60으로 나눠준 거죠. 전량정 90, 효율, 펌프의 효율 65%에서 0.65, 전달 계수 1.1에서 펌프의 소요 동력은 92.778 kW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넘어가죠. 자, 7번은 포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요 포 헤드, 그 다음에 요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능상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포 헤드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 헤드는 포를 갖다 방사할 경우에 요 그물망에 의해서 포가 살포,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뿌려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요, 요거는 우리 스프링클러 헤드 생각하면 돼요. 여기 반사판이 있어가지고 포가 방사가 되면 이 반사판에 의해서 거품이 형성되고 물만 방사하면 요 물분무 헤드의 기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포만 방사할 경우에는 요 디플렉터 반사판에 의해서 포가 살포되지만 물만 방사할 경우에는 물 분무 헤드의 성상의 그 기능을 갖는 거죠. 다음 문제 8번 넘어가죠. 자, 옥내 소화 전달비 설치 기준인데 강물음에 답하시였죠. 이건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을 암기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소방대 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의 요 방수구까지 수평 거리에 25m 이하죠. 옥외 소화전은 40m 이하.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방수구 소화전 함 여러분이 열면은 여기에 앵글 밸브 있죠. 여기 호수 연결되어 있죠. 요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1.5m 이하라는 거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호수의 구경, 옥내는 40mm, 옥외는 65mm죠. 그래서 호수의 구경은 40mm 이상. 그다음에 요 옥내 소화전 방수구 설치 제해 장소 요 5가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암기하냐면요. 냉야식 고발, 밤에 차가운 야식은 고발을 한다 해서 냉야식 고발, 머리글자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냉은 냉장 창고의 냉장실, 그 다음에 냉동 창고의 냉동실. 그래서 요게 냉. 그다음에 야는 야외 음악당 또는 야외 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그 다음에 식은 요 식물원, 수족관, 그 다음에 목욕실, 수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고는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요 발은 발전소 또는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냉야식 고발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 8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